이제 자, 확률. 이 단어 설명하면 9개 중에서 5번째 단원이 끝나죠. 뭐 개념 설명으로는 반 넘어가는 추세입니다만, 좀 다져지거나 통계 쪽 설명을 여러분이 알아듣는 게 좀 늦을 거야, 아마. 한 번에서 알아듣는 학생을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처음이네요. 내용이 쉬운데 개념이 좀 어려워요. 내용이 쉬운데 개념이 어려운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는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잘 몰라. 그럼 됐네요. 됐네. 그러니까 맞추는 보면은 풀 수 있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 이때까지 몇 번 반복을 했으니까 이래 풀 건데 왜 그렇게 되느냐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 그래서 문제는 굉장히 쉬워. 수능 통틀어서도 여러분이 통계는 틀려서는 될 게 아니고 다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진짜 본질까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가볍게 설명하고 문제풀이 하고 다시 설명할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다시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될 겁니다. 그 두 번 해도 솔직히 여러분은 잘 모를 거야. 왜냐면 경험상 진짜 뭐 공부 잘하는 애들 똑같아. 두 번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 어렵지는 않은데 상황이 잘 유사 상황이라서 그래. 비슷해. 이거하고 조금 바꿔서도 이렇고 조금 바꿔서 이렇고.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뭐 문제를 틀리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학교 시험에서 그랬으면 좋겠고. 문제는 확률이죠. 어렵다가 아니라 확률은 범위가 그냥 말 그대로 확률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나오겠죠. 무슨 확률은 하면 분모는 전체 경우의 수, 분자는 해당 경우의 수.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경우의 수는 방법적인 부분을 배웠죠.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그렇게 해서 방법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여사건을 쓴다든지 같은 거 있을 때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럼 이제부터 2단원 동안 볼 것은 뭐냐면 일정 부분의 개념과 그 다음에 그냥 확률을 구할 겁니다. 분모에는 모든 경우의 수, 분자에는 해당 경우의 수. 그래서 앞에 배운 거를 다 시도 때도 없이 다 기억을 좀 해야 될 부분이죠. 자, 용어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에서도 봤던 내용입니다. 시행.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행동,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뭐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것은 시행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현재는 뭐 가볍게 읽어보시고, 표본 공간.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집합. 그래서 표본 공간을 우리 그 집합적으로 보면 전체 집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사건은 결과입니다. 경우의 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주사위를 던졌다가 시행입니다. 우리는 유리를 깨면 이게 사건이죠. 꽝 하면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좀 다른 게 주사위를 던지다는 시행이고요. 던져서 1의 눈이 나왔다가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크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근원사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은 근원사건이다. 가장 예시가 뭐가 될까? 주사위를 예로 들어 볼게요.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것은 1, 2, 3, 4, 5, 6이 됩니다. 이걸 전체로 다 적으면 표본 공간이 되겠죠.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인데요. 각각의 1, 2, 3, 4, 5, 6 낱개를 뭐라 하냐면 근원사건. 낱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짝수가 나오는 사건. 그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확률적 표현을 잘 몰라도 아마 246이라고 적지 않을까? 맞죠? 246이라고. 짝수가 나오는 사건. 그렇다고 246이 동시에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전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공사건, 반드시 안 일어나는 사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확률적인 부분의 기호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사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사위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굴리면 전체가 나올 수 있는 것은 1, 2, 3, 4, 5, 6입니다.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별로 짜잘시 알려주지 않고 그냥 단순한 질문해 볼게요. 주사위를 굴리면 1, 2, 3, 4, 5, 6이 나온다. 사건의 개수는 몇 개일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틀립니다. 7개. 왜?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주사위가?
이렇게 딱 서는 거지. 이상하다.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설 수도 있지. 아랫돌 형 때려. 무거운 걸로. 6개 아니에요. 8개. 6개 알고? 8대 때려. 6개 이거. 그래 1연속 6개. 그러니까 뭐 사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까지 7개. 결과죠. 결과. 정말 그러니까 지금- 그거라고 그 다이아몬드.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과. 그럼 1, 2, 3, 4, 5, 6을 생각하면 여러분 주사위 굴리면 분명 1이 나올 거고 2가 나오거나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근원사건 개념이거든. 한 가지네요. 시계 때려. 나 해독될 뻔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건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사건이 뭐냐 그러면 결과에 붙일 수 있는 이름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얘를 내가 뭐라 들었습니까? 짝수인 사건이라고 했죠. 246에다가 이름표를 뭐라고 붙였을까? 짝수라고 이름 붙였죠. 그러면 이 246은 짝수라는 사건이 되죠. 그럼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6개를 우기고 있는 그 부분에 246 짝수 사건이 들어있을까? 아, 저 무수히 많다 아니에요? 아, 무수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분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 그거야. 개수. 기억하세요? 그만. 사건은 부분 집합 개수와 같아요. 왜냐면 부분 집합에서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건이 있어. 여기서는 1, 2, 3, 4, 5다. 여기다가 우리는 이름표를 붙일 수 있을까? 6이 아닌 사건. 뭐 되잖아. 맞죠? 그 다음에 뭐 1, 2, 4, 5, 6이다. 3이 아닌 사건. 이름 붙일 수 있죠. 그러면 이름표는 다르지만 그 내용물은 부분 집합인 공집합부터 6개가 다 있는 2의 육성이 다 존재하잖아. 공집합 안 된다면서요. 공집합이 안 된다가 아니지. 쌤 그러면은 이름표가 여기에서 이름표가 아무것도 없는 사건. 그건 말이에요. 전 주사위를 던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올 수가 없잖아. 쌤 근데 주사위를 저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으로 주사위를 마음대로 뭐 3번 굴리든 6번 그러니까 주사위를 여러 번 굴릴 수 있다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의 그 방금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한 번 굴려서 짝수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단순하게 2분의 1이죠. 2분의 그럼 왜 2분의 1일까? 6번. 밑에 6개의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분자에 가능한 3개의 경우가 있지. 예. 그럼 여러분처럼 246 사건이면 주사위 굴릴 때 246이 동시에 나와야 된다. 그거 아니잖아. 네. 그거 아니래도 우리는 분자를 3개라고 말을 하지. 맞죠? 왜 그럴까? 근원 사건 각각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경우의 수로 보자고. 경우의 수로. 그러니까 위에는 짝수인 사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게 짝수가 나올 확률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표본 공간 전체 중에서 근원 사건 개수요. 근원 사건 개수 하면 여기서는 1에서 6, 6가지가 존재하겠죠. 근원 사건, 낱개 사건. 그 중에서 해당 사건.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2, 4, 6, 여기는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2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의 사건을 우리는 246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오는 건 한 개인데. 우리의 결과치는 한 개밖에 없는데. 주사위 굴리면 2가 나오잖아. 2가 나오죠. 짝수네. 확률은 2분의 1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현은 246이라고 하잖아. 3개를. 한 번에 한 개밖에 안 나오지만. 특별하게 뭐 할 만한 내용이. 그럼 다시,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 뭐였지? 왜 6개를 다 하냐 물어봤나? 해수가 마지막에 뭐라고 질문했지? 여러 번 던질 수 있다는 조건을 내야 되는 거. 그게 왜 필요하지? 해수, 생각해보니까 필요 없네. 아까 태훈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얘 왜 여러 번 던지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던지고 던져야 246 나오고 아니 근데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은 저게 다 맞잖아. 그러니까 한 번을 던져도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2, 4, 6, 3가지가 있잖아. 합의 법칙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분자는 3가지. 분모는 1, 2, 3, 4, 5, 6 전체 경우의 수. 용어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헷갈리면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사건의 개수는 부분집합 개수와 같아요. 예.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부분집합 개수. 여러분 질문에서 그게 좀 애매하네.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느냐?
공집합이 가능한가? 그래 보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1, 2, 3, 4, 5이 동시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네. 사건 이름이에요, 그냥. 사건 이름. 공집합이라는 건 사건 이름이라고. 그 이야기하다 셌다라고 봐지네요. 공집합도 있고 1도 있고 부분집합 보면 한 번 던져가지고 이거 동시에 다 나오는 거 아니잖아. 네. 한 번 던져서 주사위에서 눈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냥 이름이라고. 요거는 이름을 뭐로 할까요? 1에서 6이라는 자연수 할까요? 이거는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아무것도 없는 사건. 근데 저걸 계속 그럼 이게 나올 수 있을까? 각각의 확률. 1이 나올 확률이 얼마겠습니까? 6분의 1이죠. 이거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1이겠죠. 1, 2, 3, 4, 5, 6. 이게 나올 확률 얼마일까? 무조건 나올 테니까 0이겠지. 그러니까 이름표로 달아줄 수는 있는 거잖아. 맞죠? 이런 의미입니다. 사건은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 개수. 자, 용어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표본 공간 전체에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선택할 수 있는 전체 집합 같은 개념이고, 그런 사건은 낱개 사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나올 수 있는 낱개 사건. 1의 눈이 나온다, 짝수 눈이 나온다 등은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몇 개나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 할 때는 둘이가 동시에 발생 안 한다 그랬습니다. 길을 찾아갈 때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갈 때 세 가지 길이 있고요. C로 갈 때 두 가지가 있다. 여기가 세 가지가 되는 건 합의 법칙이라서 그렇죠. 동시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A에서 C를 갈 때 A에서 B를 거쳐서 B에서 C로 가는 경우는 둘 다 발생을 하니까 곱의 법칙이다. 그거하고 살짝 지금 잠시는 별개로 두고 생각을 합시다. 합의 법칙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일단은 집합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합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사건을 우리는 A, B의 합사건이라고 하고 합집합으로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일까? 예를 들면 주사위를 굴렸는데 A가 5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B가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한다면 5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은 1, 5고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은 1, 2, 3, 6이니까 합쳐가지고 1, 2, 3, 5, 6이면 A, B의 합사건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왜 1, 2, 3, 4, 5, 6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되는 거잖아. 이런 느낌입니다. 합사건. 합의 법칙하고 차이점. 공통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 이야기잖아. 있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자세하게 하고, 지금은 이름만, 이런 합사건이다. 또는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사건. A와 B가 동시에, 곱의 법칙 아닌가요?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A, B의 곱사건이다. 똑같은 예를 들어볼까요? A를 5의 약수, B를 6의 약수하니까 공통은 뭐가 있습니까? 1만 있죠. 그냥 이런 의미. 단순하게 봅시다. 곱의 법칙하고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배반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집합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배반사건이라고 하고요. 여사건은 반대편 아닌 거,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여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어는 많이 봤죠. 여사건 개수로서 문제를 푼다. 그 다음 배반사건. 집합으로 볼 때는 어떻게? 교집합이 없는 거고요. 확률에서는 배반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형 가볼게요.
1에서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얘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 3의 배수 카드 뽑는 사건 B. A 교집합 B는 뭔가요? 자, A 한번 적어봅시다. A 사건은 2, 4, 6, 8, 10. 3의 배수 369 3, 6, 9. 교집합은 6이 보이네요.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은 6이 나오는 사건이고요. 합집합 이거 다 더한 다음에 여집합 하게 되면 여기 눈에 안 보이는 것들 1 안 보이고요. 2, 3, 4, 5 안 보이네요. 5, 7 뭐 이렇게 됩니까? 그 다음 A와 배반인 사건. 자, 여기서 사건의 개수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사건 A가 몇 개가 있느냐면 몇 개 있나요? 5개 5개. 배반은 뭐였습니까? 교집합이 없는 거죠. 네 서로서인 거. 그럼 총 10개 중에서 5개를 빼면 배반인 것은 5개. 그런데 1, 3, 5, 7, 9가 개념상으로 여러분이 여기에서 1, 3, 5, 7, 9, 5개예요. 이거는 해당 사건의 그 근원 사건 개수가 5개죠. 사건에 이름표를 붙일 수 있는 그 사건은 아닌 거잖아. 네. 그래서 앞에 설명이 좀 안 나오고 여기서 부분집합 용어를 바로 쓰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를 좀 했고요. 여사건이 이렇게 됩니다. 여사건이 이렇게 되는데 A와 발변의 사건은 삐리리삐리리의 부분집합이므로 구하는 사건은 이해 없습니다. 왜? 별 설명이 없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건에 이름표를 붙일 수 있는 이거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것들. 자,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1, 3도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배반 사건이 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건의 개수라는 것은 결과에다가 뭔가를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또는 그 결과를 표현할 수 있는 종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 다음 수학적 확률 보겠습니다. 다음 단원이 통계적 확률이고요. 확률에서 여러분들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차이 제일 어리버리해 보이는 혜수한테 물어볼까? 주사위를 굴리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모르겠어요. 주사위 굴려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1요? 6분의 1 그러면 왜 6분의 1일까? 6개 숫자 중에 한 개. 그러면 생긴 게 정육면체하고 상관없이 다른 도형에서도 1이 나올 수 있을까? 아니요? 여기에다가 1, 2, 3, 4, 5, 6을 적어서 굴리면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일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럼 정육면체는 왜 6분의 1일까? 모두 같은 넓이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걸 증명하려면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지. 네. 그럼 그건 기하학적 확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주사위가 6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그 다음에 질문. 신우한테 한번 물어볼까? 신우가 120번 던지면 1이 몇 번 나올 것 같아? 계산하고 있네. 신우 몇 번 나올까? 집에서 해보는 거 아니야? 주사위 줄까? 여기 너무 많은데. 확률상으로는 20번. 확률상으로 20번 있다. 확률상 그 무슨 의미일까? 해수가 방금 했던 걸 한번 표현을 해봐. 확률상으로 20번이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한 번 어. 던졌을 때 정육면체인 걸 던졌을 때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120번 던지면 그 확률로 따라서는 6분의 120하면 20이. 그럼 오늘 네가 집에 가서 120번 던지면 몇 번 나올 것 같아? 그건 모르죠. 모르는데 그거를 120성 아니에요? 어? 6분의 1 120성 아니에요? 그거는 네가 말한 건 1이 120번 나오는 거고 120번 던진다. 1이 연달아 120번 나올 확률이 6분의 1의 120승이지. 그럼 혜수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한 번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서 120번 던지면
계산을 해보면 20번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거의 그런 의미인가? 그러면 네가 방금 그 말을 다시 재포장해보면 그 짓을 6번을 하면 네. 한 번은 20번이 나온다라는 소리잖아. 오 네 6분의 1이라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족들 모아가 6명 주사위를 하나씩 줘. 전부 다 6명의 가족이 전부 다 120번을 굴려. 그 중에 한 명은 딱 정확하게 20번이 나오겠다. 진짜 그럴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6분의 1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 하지 되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 다시 생각해보자. 주사위를 120번 굴릴 때 1이 20번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모릅니다. 20분의 1? 계산해봐. 아 몰라요. 하면 안 된다고. 저 봐봐. 그거 에에에.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어차피 안 된다니까 그렇게. 720분에. 안 된다고. 아니 봐봐. 숫자 6개인 걸 120분 걸리니까 6 안 곱하기 된다고. 120을 120분에 했어요. 끝나고 못 720. 들었어요. 720분에 1이 120분 720분에 120 하면 6분의 1. 또 그런다고. 120번 던져보란데. 그럼 어차피 그렇게 안 된다니까. 바보 하면 같아 안 저거. 된다고. 야 논리 완전 좋았는데. 결국 제일 잘 말려들면 안 된다. 뭘 말렸어요? 나중에 너가 결국 구해야 돼 그거. 알쎄 그런 네, 그런 식으로 안 구해요, 된다면서요. 아니 그렇게 안 구해. 120번은 20번 어차피 안 나오는데 왜 구해요 우리가? 왜 안 나와? 안 나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나올 수도 있잖아. 나올 수도 안 있는데 나올 수도 확실하지 있잖아요. 않잖아요. 야, 네 확실해. 방금 다시 가면 태윤이 질문. 주사위 굴리면 1이 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 네. 근데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우리는 6분의 1이라고 알고 있잖아. 네. 주사위를 120번 굴리면 1이 20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 예. 우리는 20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이 가능해. 이렇게 들으니까 맞네. 두어 번 지나면 우리는 배우게 돼 있다고. 쌤 120분 걸린다고요? 기다려봐. 지금 누구의 논란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개념적인 거 너희들이 생각하는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방금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면 이게 답입니다. 예? 120C에 20에 6분의 1에 20승, 6분의 1 100승 하면 20번 나올 확률이에요. 확률이요? 120번 굴렸을 때. 그냥 6분의 1을 120승 아니에요? 그거는 아, 1이 연타로 120번 나올 저것은 확률이에요. 그건데요. 니 때문에 헷갈린다. 저 앞에서 했던 거. 이형정리. 그거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저게 이항정리라고요? 이거는 6분의 1 더하기 6분의 5의 120승의 수많은 항 중에서 A의 개수가 20인 어느 한 항을 이야기를 해. 오 맞네요. 그러니까 이항 정리할 때나 그 전에 조합할 때 뭐라 했냐면 조합은 끝까지 쓰일 거라 그랬지. 퍼뮤테이션은 잘 안 나와요. 계속 조합입니다. 자, 다시 무슨 이야기 하려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순하게 6분의 1이잖아 그 개념이 좀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계산하면 몇이에요? 내가 왜 해? 너가 해. 몰라요 저거. 그럼 6분의 1 아니에요? 그거 답은 이게 끝이야.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기 하면 나오겠지. 아 6분의 1 아니에요? 계산하세요. 이게? 저기 어떻게 아닌가? 아니야 6분에 왜 100승이 아니 120번 던져서 20번 나올 수 있는 확률. 아니 선생님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적용하고 자, 확률이 뭐냐? 확률이 뭐냐? 가능성이다. 일어날 가능성이다. 한글적 표현으로는 일어날 가능성이다. 기호로는 PA. 쌤 앞에 걸 헷갈리면 어떡해요? 왜 헷갈린다 헷갈리지 마. 아니 똑같이 씁니다 얘가 소문자 자. 쓰는 거. 5, P, 3은 퍼뮤테이션이고 아니 파티션의 이것은 여기에 5를 두 덩어리로 나타내는 그냥 안에 좌표 콤마이 좌표처럼 생겼고 예.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는 잘생겼네. 사건에 대한 이름을 적을 거야. 예. 여기는 A라는 사건 아니면 B 짝수가 나올 사건 이런 형태로
다 P 써버리네. 여기 있잖아. 제일 만만한 거. 이름 왜안 믿니? 여기는 permutation, partition, probability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 한번 읽어볼게요. 표본 공간 S가 전체 집합이 N개의 낱개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사위로 치면은요, 표본관 S가 나올 수 있는 게 6개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주사위로 치자면. 있고, 각 근원 사건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정도로 기대된다. 같아야 됩니다. 주사위가 1, 2, 3, 4, 5, 6의 확률이 다르면 안 돼요. 6이 적힌 면이 넓어서, 아니지. 6이 나올 확률이 높고 이렇게 되면 우리 6분의 1 표현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각각의 낱개 사건들이 일어날 확률이 다 같다고 기대될 때 사건 A가 R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사건 짝수의 사건이 3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보느냐면 6분의 3이라고 말을 할 텐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6개가 대등한 관계에 이어야지만 그 중에 아무거나 3개를 골라도 확률을 6분의 3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죠. 우린 늘 이렇게 써왔는 거를 수학적으로 포장을 좀 한 거예요. 낱개가 전부 다 확률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뭐냐면 전체 개수 중에서 해당 사건 개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의 개수가 아니라 사건의 내용물의 개수를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정의한 것을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산을 한 겁니다. 짝수가 나오는 게 3개라는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분자에다 3을 적는 거예요. 이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사위 굴릴 확률이 왜 6분의 1인가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아까 기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지? 동등하다고 해서 6년체가 굴러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면 이게 선다를 계산할 수가 있나? 그건 아니잖아. 맞죠? 수학적으로 말로는 할 수 있죠. 나올 수 있는 결과체가 6개인데 각각이 생긴 꼬라지가 똑같으니까 아마 같지 않을까? 그래서 6분의 1이지 않을까? 맞죠? 계산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수학적 확률에 가까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음에 배울 통계적 확률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만약에 정우한테, 졸고 있는 정우한테 주사위를 굴려서 나올 확률이 왜 6분의 1이라고 한다면 통계적 확률의 답은 뭐냐 그러면 100만 번, 1000만 번 굴려보니까 6분의 1 근처에 가더라. 이게 답입니다. 좀 단순하죠. 이미 극한인가? 극한 비슷한 개념이에요. 120만 번 굴리면 20만 번 근처에 간다. P가 6분의 1에 수렴하더라. 이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통계는 계산하는 게 아니죠. 데이터만 추정, 이렇게 모으는 거잖아. 맞죠? 내가 짜잘지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n이 무한히 커지는 상황에서 계속 반복해 보니까 6분의 1 근처 가더라가 통계적 확률입니다. 어디 가는 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쉬운 거. 서로 다른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그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죠. 맞습니까? 맞나요? 네. A 같은 눈이 나올 확률 36개 중에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 6개. 합이 10일 이상. 10일 나올 수 있는 거 5, 6, 6, 5 12가 나올 수 있는 거 6, 6 해서 3가지겠죠. 두 눈의 수익곱이 완전 제곱이 될 확률 2, 1, 4. 그런 식으로 뭐 1, 4, 4, 1, 2, 2 그렇게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밑에 답이 설명이 돼 있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다. 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크게 뭐 비중을 두지 않는 게 우리는 이걸 구한 다음에 어떻게 전체 중에서 해당 사건의 개수를 적어서 확률을 구하니까요. 맞습니까? 근데 확률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쉬운 거. 자, 이번에 계산해볼 만한 거. 1, 2, 3, 4, 5, 6 숫자가 하나 저기 6장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때가 전체 사건이죠. 나열한대요.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가 됩니까? 6패. 6패이겠죠. 때가 전체 사건이니까요. 그 중에 1, 2, 3, 3장이 이웃한다. 자리 바꿈 생기죠. 1, 2, 3이 묶여서 저거들끼리 자리 바꾸면 3팩. 얘가 일단 한 장처럼 움직이니까 나머지 3개랑 합쳐서 4개가 줄을 설 테니까 4팩.
이게 일반적인 확률이죠. 우리가 배운 거 써먹을. 이웃한다 300. 그 다음 1, 2, 3이 하나로 움직인다. 그래서 총 4개가 4개를 줄 세운다 400. 3과 4가 양 끝에 온대요. 순서 결정해야 된다 2. 3, 4 결정했죠. 중간에 네, 그 4팩 뭐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서 이런 것들이 확률이다. 좋네.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쉽죠. 앞에 개념에 뭐 사건이니 뭐니 뭐 오히려 그런 게 좀 헷갈릴 테고요. 수학적 확률, 조합을 이용한 수학적 확률. 흰 공 5, 빨강색, 검은 공 2에서 3개를 동시에 꺼낸다. 전제 사건은 색깔 관련 없이, 아니 중복 아니죠. 그냥 이거 공이니까 중복이 될 수가 없지. 그냥 10C3이죠. 같은 공끼리는 그거 되잖아요. 아, 그럼 다시. 아까 앞에서 주사위 2개를 굴리는데 여러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두 개의 주사. 서로 다른 주사위를 했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36가지를 생각하세요. 같은 주사위면 어떨까? 똑같이 생겼어. 흰색. 실제 우리는 그게 현실적인 거고. 자, 흰색 주사위 2개 던져. 구별한대. 사실 몇 가지 나올까? 나도 누가 EHU. 18인가 18. 그대로 18.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18. 예를 들어서 2, 3이 나왔어. 네. 맞죠? 2, 3.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앞에서 막 나오는 근데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주사위 2개 굴리면 경우의 수 몇 가지였나요? 36가지요. 근데 지금 왜 그렇게 고민하지? 12가지. 앞에서 서로 같은 주사위. 앞에서 이상 12가지 아니에요, 12가지. 아니 서로 같아도 다른 주사위잖아요. 그래도 2, 3, 3이가 저기선 2개로 치는데 여기서 3개로 친대요. 서로 같은 것이 그게 안 있는 되니까. 소멸이 됐을 민기가 방금 이야기했죠. 왜 같이 친다 생각하지? 같은 주사위니까 우리 눈에는 2, 3과 3이가 같아 보이지. 우린 구별할 수 없잖아. 그게 과연 다른 걸로 같을까? 치는 거야 이거. 아, 그게 진짜로 같을까? 우리 아까 확률할 때 분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뭐가 있었어? 그것이 아니고 주사위 할 때 6이라고 했던 거 분모가 6이었잖아. 네. 짝수가 나오는 게 3이어서 6분의 3이었지. 왜 6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낱개들이 근원 사건들이 나올 수 있는 기대치가 같아야지 분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 네. 이해되나? 그러면 다시 2, 3과 3이 우리 눈에 볼 때는 똑같아서 구별이 안 되지. 진짜로 발생할 확률은 1, 1이나 2, 3이나 3, 2를 합쳐버리면 얘는 더 많지 않을까? 1, 1은 1, 1밖에 안 되는데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2, 3도 되고 2, 3은 실제로는 2, 3과 3, 2도 똑같죠. 눈에 보이는 건 같지만 2배의 확률이잖아. 네. 맞죠? 그러면 분모에 들어갈 자격이 없잖아. 왜? 확률이 다르잖아. 그래서 같은 걸로 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치는 거예요. 그냥으로 친단다 이거. 다른 걸로 하는. 바보구나. 진짜 이상한. 다르겠지. 그거. 근데 다른 걸로 치는데 분모에 넣는다고. 다르니까 넣을 수 있는 거지. 그럼 1. 어? 1. 뭐 1. 1을 한 개잖아. 아이고. 아니지 1, 1도 2개지. 그래? 근데 분모에 줬다며. 그냥 36 1, 1은 하나지. 하나네. 자. 표본 공간 S가 N개의 근원 사건인데 이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 또는 같다. 근원 사건이 같대요. 그럼 여러분한테 2, 3이라는 주사위와 1, 1이라는 주사위를 주고 눈에 보이는 2, 3과 1, 2를 보여주고 나서 이거 확률이 같냐라고 물어보면 같을까? 아니요. 우리 눈에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2, 3은 2배의 확률을 가지는 거잖아. 3, 2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예. 주사위가 똑같은 주사위였는데 만약에 내만 알아보게 한쪽에다 무슨 낙서를 쬐깐 해놨어. 너희들은 모르게. 그럼 내 눈에 볼 때는 이 2, 3은 3, 2도 될 수가 있고 2, 3도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눈에는 같은 거로 보이잖아. 네. 그런데 여기에서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다르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들은 구별 못하니까 똑같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확률이 다르니까 근원 사건에 자격이 없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확률 계산할 때 분모를 36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뭐다? 우리 눈에는 구별이 안 되지만 11과 대등한 확률을 가지는 놈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구별된다고 가정을 해요. 구별된다고 가정을 해야만 36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주사위가 구별이 안 되고 같은 주사위여도 분모는 36입니다. 왜? 2, 3과 3위가 다르다라고. 다른 주사위에서. 왜 그러냐 그러면요. 주사위가 흰색 주사위를 두 개를 굴리나 아니면 검은색 주사위와 흰색 주사위를 굴리나 확률이 같아요. 확률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원 사건이 전부 다 확률이 같게 만들어준다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어디서 다시 돌아왔나요? 자, 서로 다른 주사위, 같은 주사위이어도 답은 똑같습니다. 한 개로 두 번 던져도 똑같아요. 한 개를 두 번 던지나 두 개를 던지나 똑같습니다. 민기 씨 그 대답에서 셌죠. 흰 공 5개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숫자를 선생님 여기서 구별되는데 왜 그 RPM 거기서 왜 구별 그거는 외형적인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외형적인 경우의 수. 중복조합 보면 투표 이야기가 있잖아. 무기명, 기명 투표에서. 무기명 투표는 A가 3표, B가 2표를 받았다고 치자고. 예. 누가 했는지는 몰라. 외형적인 경우의 수는 3표, 2표가 한 가지인데, 그게 진짜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다양하겠지. 당연하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확률을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길찾기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A에서 B까지 길찾기 갑니다. 총 몇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까? 그래서 몇 가지지? 6가지. 자, 6가지 길이 있죠. 예. 자, 여기 A에서 태윤이 여자친구가 태윤이가 성공적인 수술을 했다는 걸 듣고 태윤이 만나러 태윤이 집으로 갑니다. 안 되는데. 그렇다면 태윤이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 새 지점에 나가서 여자친구를 기다리려 그래. 조금이라도 빨리 알려주려고. 볼까요? 어디에서 기다리면 가장 만날 확률이 높을까? 가운데. 왜? 다 똑같죠 쌤? 아니지. 그냥 가운데가 확률 뭐. 안 갈래요 전. 똑같은데. 왜 똑같아? 아니 중간이 제일 중간이지. 중간에 두 가운데 가지, 두 가지, 두 두 개로 두 개로 있잖아. 자, 그런 느낌이 들죠? 맞는 말이에요. 일단 똑같죠 결론. 이제 내가 할 질문은 왠지 그럴 거 아니 이제 내가 할 질문은 할수 없어. 여자친구가 아니 이거는 맞는 거 여기 가는 거는 요렇게 두 가지 여기 4가지가 가는 거 여기는 한 가지니까 경우의 수로 이거는 이제 최단거리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여기를 경우에서 갈 경우의 수. 자, 주황색이랑 빨간색이랑 빠지게요. 그냥 뭐 아깨로 할게요. 6가지 길을 이렇게 색칠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예. 표현해보면 한 가지는 이거고요. 하나는 이거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고 이게 6가지겠죠. 네. 맞습니까? 단순한 질문. 이거 일어날 확률이 전부 다 6분의 1일까? 전문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은 6가지를 알고 있잖아. 네. 맞죠? 그러면 이 경우들이 6분의 1이겠냐고. 9분의 1이죠. 9분의 1이지요. 왜? 6개 중에 한 가지 방법이니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수빈이의 기본에 따라 이게 여기서 태훈이 여자친구는 고민을 하겠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그럼 여기로 갈 확률은 2분의 1이고 여기로 갈 확률은 2분의 1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고민을 하겠지. 2분의 1. 여기로 갈 확률은 2분의 1. 그러면 이쪽으로 간 것은 2분의 1, 2분의 1에서 이 경우가 될 확률은 4분의 1인 거잖아. 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확률은 4분의 1. 4분의 4분의 1. 맞나요? 여기에서 고민을 또 하겠지. 8분의 1.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경우는 8분의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 4분의 1로 왔잖아. 얘는 고민해서 1로 간 거잖아. 8분의 1. 그럼 여기는 8분의 1이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8분의 1. 여기 8분의 1. 여기는 4분의 1. 확률이 다르죠. 하나씩 계산해보면. 네. 맞나요? 그러면 확률을 정의할 때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이 예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거를 동등한 확률로 보는 거잖아. 갈림길에서 내 오른쪽 갈까 왼쪽 갈까를 고민을 네. 하게 되니까 여기가 8분의 1인 거잖아. 현실적이죠. 맞죠? 그런데 우리는 경우의 수를 할 때 그거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르게 6가지니까 전부 다 같은 경우로 보겠어라는 멘트가 있는 문제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말이 없으면 이렇게 봐야 돼요. 앞으로 저희가 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지어내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보세요. 그게 지금 내가 해주는 이야기는 여러분한테 나중에 계산 복잡할 거 해라 이 말이 아니야.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종류가 뭐가? 길을 다 그려놓고 나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밖에서 가기 전에 마음을 먹고 갈 거라고. 나는 이 길을 가겠어. 이게 확률은 6분의 1이잖아. 1하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왜? 고민 안 하지. 맞잖아. 네. 그거는 6분의 1이라는 얘기야. 모든 경로를 선택할 확률이 똑같다는 길 시작하기 전에 나는 이 길 가겠어. 이건 6분의 1이야. 모든 경우의 수가 대등한 확률이야. 그런데 갈림길에서 고민하면서 간다면 그거는 확률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와 복잡하고 계산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 종류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태훈 여자친구가 가는데 나는 태훈이를 만나러 이 중에 하나 가겠어 하면 6분의 1의 확률인 거고, 맞죠? 그 중에서 여기를 지나는 이 6개 중에서 여기 지날 확률은 얼마입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6분의 4가 돼. 맞죠? 네. 아까는 여기가 4가지였고 막 그래 했었던 게 그게 요거잖아. 근데 실제로 실전에서는 고민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여기 확률이 4분의 1이죠. 여기 더하면 2분의 1이잖아. 그럼 중간으로 갈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생기죠. 그 의미입니다. 갈림길마다 고민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의 수를 다 구해놓고 나서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를 문제에서 어느 정도 힌트가 없다면 우리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복잡한 길에서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가기엔 좀 무리겠죠. 네.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모의고사 정도 수준이 되면 명시를 해줍니다. 모든 경로가 갈 확률인, 모든 경로를 선택할 확률이 동등하다고 가정할 때, 뭐 이런 형태로. 그 말이 무슨 의미냐? 이런 의미다. 자, 다시 한번 경로 이야기 잠시 했었고요. 흰 공 5개, 빨간 공 3개, 흰 공 5개, 빨간 공 3개. 흰 공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외형적으로는 한 가지밖에 안 나오잖아. 흰 공 5개에서 3개 꺼낸다면. 네. 그런데 내만 알게 여러분 몰래 밑에다 1, 2, 3, 4 깨끗하게 적어놨어. 그럼 달라지겠죠. 맞죠? 네. 그럼 우리는 지금 뭐를 공부하나요? 분모분의 분자를 공부하죠. 분모가 될 자격은 어디서 생긴다 그랬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확률이 다 같아야지만 분모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3개를 골랐을 때 다 똑같으니까 얘는 한 가지로 쳐버리겠어 하면 확률이 달라지지. 예를 들어서 빨간 공은 100개가 있어. 흰 공은 5개가 있어. 그러니까 빨간 공 3개가 나올 확률이 엄청 더 실전에는 자주 나올 텐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한 개라고 한 가지 경우로만 친다면 확률이 짝이 안 맞잖아. 네. 그러면 또 이번에는 검은 공은 1000개가 있는 경우하고 상황은 똑같은데 확률이 지 맘대로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수학적 개념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분모를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흰 공 5개는 구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된다고 계산해야 돼. 왜?
그런 사건들이 전부 다 동등한 확률을 가지게 만들어주려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흰 공에다가 1, 2, 3, 4, 5 번호 적고 빨간 공에다가 6, 7, 8 적고 검은 공에다가 9, 10 적고 계산을 하는 게 우리의 계산 방법이에요. 확률 맞춰주려고. 그래야지 분모분의 분자가 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분모가 10분의 3이죠. 왜 그렇나요? 10개 중에 3개 뽑잖아. 10개가 구별이 된다라는 전제니까 10인 거잖아. 그래서 구별된다라고 보고 하는 겁니다. 민기가 물어본 그 질문 때문에 대답을 하는 건데, 구별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된다고 봐야지만 분모가 어떻게 되겠다? 동등해진다. 분모를 10C3으로 본다는 자체가 뭐냐? 10개를 구별된다고 봤기 때문에 10C3이잖아. 그래야지 10C3의 경우의 수가 10C3하면 얼마인가요? 13, 4, 120인가요? 그러면 그 120까지가 동등해져야지만 우리는 확률이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죠? 예. 이거 시체가 돼가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봅시다. 분모는 뭐가 되나요? 하면 10C3. 왜? 구별된다고 가정하고 문제 풀 거니까. 맞습니까? 네. 해당 경우의 수. 모두 흰공이다. 흰공 그러면 구별된다고 가정하면 흰공이 5개니까. 분자에는 뭐를 적어주자? 정우가 대답해요. 꺼낸 공이 흰공이다. 3개를 꺼냈는데. 세 개를 떠있다고요? 5, 4, 아, 이제 생각하시오. 이번에는 2, 생각하시오. 자, 제 검은 공이 흰 공이라고요. 무슨 말? 꺼낸 공, 꺼낸 아 공. 꺼낸 공이 흰 공이라고. 5개 중에 3개 있지. 53개. 120. 조금 밑에서 써져 있네. 다시 시작 봅시다. 10개에서 3개의 공을 꺼낸다 해서 왜 구별이 되나 안 되나 가지고 한 30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3개를 꺼낼 때 분모가 왜 10C3인가 구별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그런 사건, 분모가 대등한 자격을 가지더라.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이다. 분자에다가 5C3. 꺼낸 공이 빨간 공 2개. 구별이 된다고 가정하면 3C2가 되고요. 검은 공이 1개. 뭔지 모르지만 2개 중에 1개. 구별된다고 보고 문제를 풉니다. 꺼낸 공 중에 흰 공이 2개. 그렇다면 흰 공 5개 중에서 2개 꺼내고 나머지는 색 구별을 할 필요 없죠. 남아있는 5개 중에서 1개를 꺼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3개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 5시 일부분을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1개가 빨간 공일 때 검은 공일 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뭉쳐서 5개 중에 1개만 나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새로운 개념, 통계적 확률. 아까 120번 그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하자. 시행 횟수 N이 한없이 커진 120만 번 하게 되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 주사위를 120만 번 정도 굴리면 20만 번 근처로 갈 겁니다. 그러면 P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이 P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주사위를 깎아가지고 이게 구르니까 어떻게 되겠다가 수학적, 기하학적 확률이라 그러면 실제로 해보면 엄청 많이 해보니까 가까워지면 이것도 믿을만 하겠죠. 어디에 쓰일까? 보험회사 같은 데 하겠죠. 보험회사에서 사고 나는 걸 진짜 사고를 시뮬레이션을 할까? 자기들 삼성화재에서 100만 명의 고객이 있는데 자동차 사고 날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도로 상황에 따라서 얘가 박을 확률이 그렇게 안 하잖아. 1년 동안 통계내죠, 그냥. 1년 동안 통계내니까 어떻게? 교통사고가 대형사고 날 확률이, 대형사고가 한 100번 나고 접촉사고가 한 1000번 나니까 보험료를 이만큼 하면 되겠구나. 그건 통계적인 거잖아. 맞죠?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 통계적 확률도 쓰이긴 쓰입니다. 사회현상,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사건은 수학적 확률로, 이와 같은 사건의 확률, 수학적 확률로 구할 수가 없으므로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통계적 확률이다. 쭉쭉쭉쭉쭉
3일 이내 사망. 해보니까 이렇더라. 생존한 주. 제가. 3일 이내 사망을 한다. 오른쪽 지시페이 담배 연기 농축물 일정 생존 나타낸 것이다. 11일 동안. 여름차. 여기 춥다 갑자기. 나도. 주시느냐? 아 확실히가. 의자랑 갖다 둘까? 네, 이쪽 가세요. 여기 하나 비는데. 너 사오는데. 이거 나가라. 사오 너무 추워야지. 정신 차릴 수 있는. 혀가 보인다 저거. 이거 아니 창문 떼면 안 돼요. 그것도 괜찮은데. 이건 떼봐. 진짜. 우리 힘주다 터진대. 거기 베란다. 이게 다 터진대. 이 저번에 왔다 이거. 베란다 이거 없대. 베란다 먹고 옆에 빨래 그거 맞자. 아 맞네. 근데 왜 안 춥지? 아 근데 딴 집보다는 추울 걸. 그런가? 자 봅시다. 근데 여름. 100마리 생존지 나타냅니다. 11일 동안 생존한 지가. 자, 11일 동안 생존한 지가 현재 60마리가 남았는데, 여기서 3일이 더 지났더니 20마리가 남았죠. 생존. 60이 기준입니다. 60에서 남아있는 생존이 20이면, 죽은 거, 40마리가 죽었겠죠. 예. 그러면 사망할 확률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60 중에서 40은 사망 확률이 되고 60분의 20은 생존 확률이 되니까 사망 확률은 60분의 40이다 이런 형태로 통계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 지혜 뭐 건강 상태를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근데 쌤 있잖아요. 아니요 11일 동안 잘못했어. 그러니까 시작이 10일 동안 생존한 지가 여기서 시작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도 그거 생각 못했어. 자, 기하학적 확률은 여러분한테 여기에다가 뭐 다트 던져가지고 색칠한 부분을 맞을 확률 여기 삐사일이 나는 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넓이가 꼭 계산을 하겠죠. 예. 맞잖아. 넓이분의 넓이를 계산하겠죠. 네. 그거에 대한 제목이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넓이분의 넓이로 계산할 건가, 길이분의 길이를 계산할 건가, 부피분의 부피를 계산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기하학적 확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모와 분자가 단위가 같아야 돼요. 자, 기하학적 확률의 일반적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P를 잡을 때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넓이 대 넓이를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직각삼각형이 언제 되느냐면 여기서 밑변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작도를 하면 여기 주황색 선 위에는 직각삼각형이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바깥은 실제로 한번 그어보세요. 이거는 예각일까 둔각일까? 그럼 바깥 부분은 여기는 다 예각인 거고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일까? 등변. 둔각이죠. 그러면 안쪽은 둔각, 선은 직각, 바깥은 예각이죠. 예. 맞나요? 그럼 여기서 질문 아까 했던 거하고 유사하게 한 점을 잡을 때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 얼마일까? 네. 너무 아니야. 짤쪽이. 때. 쌤 스탑. 0이요. 0이죠. 왜 그럴까? 왜요? 저건 선이에요. 면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죠. 그럼 왼쪽으로 풀어야죠. 분모는 면적이지. 네. 여기서 분모 100이잖아. 네. 그러면 선의 면적이 얼마냐라는 거죠. 선의 면적이 있어요. 0이잖아. 예. 그러니까 0이잖아. 네. 이해되죠? 네. 아까 했던 질문의 의미가. 베리그. 근데 지금 뭘 물어봅니까? 로베. 둔각이 될 확률 물어보죠. 둔각. 이거 답이잖아. 점대 너무 많아. 여기도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면적 대 면적으로 풀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근데 저기서 문제들 면적할 때 저 이 직선선은 안 쳐줘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면적이 0이지. 아 맞네. 그래서 상관없죠. 그래서 답은 P에 뭐가 되느냐면 전체 면적분의 반원 이렇게 하면 되죠. 반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예각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빼면 됩니다. 빼요.
여사건 하면 되죠. 1 빼기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10,000원 이렇게 빼든지. 이거는 요 테두리는 있으나 없으나 확률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왜? 선의 면적은 0이기 때문에.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다.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오면 나는 그때 만나는 문제 또는 여기서 말하는 음악 분수라고 내가 말을 하면 개념센에 있는 이 문제를 떠올려 주세요. 이거는 확률 문제에서 여러분이 아마 100% 학교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 유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설명할게요. 일단 내가 적을 동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중요합니다. 보세요. 음악 분수는 2시 30분, 2시부터 2시 30분 사이에 시작한대요.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음악 분수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여기를 2시라고 하고, 여기를 2시 30분이라고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주원이가 공원에 도착하는 시간을 여기를 2시라고 하고요. 여기를 2시 30분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원이가 나가는 시간, 둘 다 시간의 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학적으로 주원이가 분수를 x 할게요. 분수가 시작하는 시간을 x라고 하고 주원이가 공원에 도착하는 시간을 y라고 한다면 주원이가 공연을 보는 상황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프. 아니 이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주원이가 분수가 시작한 지 14분째 도착해도 1분이라도 보는 거잖아. 네. 주원이가 간지 14분째 정도 됐을 때 분수가 짠 하고 시작돼도 보는 거잖아. 쌤 이렇게 아니에요. 최대 최소. 비슷하죠? 그래서 y와 x의 차이가 15보다 작거나 같으면 볼 수 있는 거죠. 등호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왜? 면적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끝나는 동시에 도착할 수 있는. 그게 면적이 선이라서 제로라고. 그래서 등호가 있고 없고는 답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면 이해되죠? 분수가 시작하는 시간과 주원이가 나오는 시간의 차이가 15보다 작으면 볼 수 있는 거잖아. 네. 이게 답입니다. 넘겨보면 마이너스 15 y 마이너스 x에 15 x 넘기니까 x 마이너스에 15 y x 더하기 15 이 사이에 있으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30이니까 요거 x 더하기 15 여기서부터 반 지나는 이 영역이죠. 여기보다 아래. 그 다음 이거는 마이너스 15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야. 맞나요? 네. 이 사이에 있으면 어떻다? 공연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4분의 3이 돼요. 이해됩니까? 안 될 텐데. 이해는 되는데 다시 풀려면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그럼 문제를 바꿔볼게요. 오 마이 갓. (10분) 동안 공연한답니다. 10분 동안 10분 동안 머무른다. 아 저건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고. 아까랑 똑같이 하면 차이가 10분 이내면. 자, 문제를 다시 적어볼게요. 부산대 앞에서 태훈이 이전형 이름이 뭐라고? 수비요. 수빈? 네. 수빈 양께서 양. 2시에서부터 2시 30분간 2시 30분까지 나가서 부대 지하철역에서 10분 동안 태훈이를 기다리고 안 오면 간다. 쓸데없는 짓 그 다음에 태훈이도 2시에서부터 2시 30분 중에서 특정 시간에 나가서 10분 동안 기다리고 안 오면 간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2시 30분에 나간다면 40분까지 기다린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맞나요? 자, 이 상황에서 둘이 만날 확률을 구해봅시다. 이거 영이 근데 30분에 나가 10분 기다리면 만날 가능성이 0 아니에요? 거의 항상 30분 뒤에는 안 오잖아요. 영이 둘 중에 한 명 안 온다는 거잖아요. 못 만나. 그러면 2시 30분 이후로는 상황 종료. 2시 20분에 나가면 4분 기다리고 쫑 이렇게 합시다. 4분? 정역을 30분 이후로는 맞추면 단축수. 근데 20분에 가면 4분 본다고요. 26분에 가면 4분 아, 하고 26. 26분에 나가면 4분만 기다린다 이렇게 보자고. 19에 나가면 1분 기다려.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아까 풀었던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가 태훈이고 여기가 수빈이고 30분이죠. 네. 여기는 2시고요. 여기가 2시고 여기가 2시 30분입니다. 태훈이가 나가는 시간을 X라고 하고 수빈 나가는 시간을 Y라고 하면 정역과 공역은 이렇게 되잖아. 네. 자, 이 상황에서 둘이가 만나려 그러면 태훈이가 나간 거나 수빈이 나간 차이가 10분보다 적어요. 작아야지만 만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y 마이너스 x에 10 x 넘기니까 x 마이너스에 10 y x 더하기 10 맞습니까? 예. 그래프를 그려보면 10에서 기울기 일자리 그래프 마이너스 10에서 기울기 일자리 그래프 이 사이에 있으면 만나겠죠. 그럼 전체 분의 사이 영역입니다. 그럼 사이 영역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격자로 한번 그때 빼면 안 돼요. 계산은 자, 조각이 총 9개의 사각형으로 나뉘었죠. 저 정사각형 딱 들어가면 되네. 그게 네 칸된. 그러면 이게 총 9개 구분에 해당되는 거 살려볼까요? 한 칸, 두 칸, 네 칸. 세 칸, 네 칸. 네 칸, 다섯 칸. 그래서 답은 9분의 5예요? 9분의 5. 왜? 머리 아프다. 풀 수는 있겠죠? 예. 이게 만나는 시간 문제, 그 다음에 음악 분수. 이 유형을 뭐 만나는 시간을 복잡하니까 음악 분수 형태다라고. 다음에 이건 음악 분수처럼 좌표를 구해서 여러분은 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10분이 되면 어떻게 해나요? 확률에 영향을 안 준다 그랬습니다. 물론 뭐 0.1초 본이 많이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안 됐죠? 넘어갑니다. 아, 4분. 확률의 기본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잘라? 손좀 씻고 와야 돼요. 아니, 밖에 있어도 돼요. 집에 가도 돼. 확률 2분의 1. 된다 안 된다. 왜 연예인 같지? 자, 간단하게. 끝까지 다 해요. 요 확률은 다 해야 돼요. 자, 별로 안 쉽습니다. 뭐, 내용하고 대표형 두 개만 풀면 돼요. 숙제가 많지. 나와. 자, 2위의 사건에서 확률은 0일 수도 있어요. 주사위 불려서 7의 눈이 나올 확률. 주사위 불려서 1, 2, 3, 4, 5, 6이 나올 확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확률이 1이죠.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0이다. 뭐, 기본적인 겁니다. 아, 저건 나도 알고. 그렇죠. 더셈 정리. 합의 법칙하고 차이점이 있죠. 합의 법칙은 경우의 수에 보면 이게 없었잖아. 예. 왜? 동시에 안 일어나서 합의 법칙 했거든. 이제는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교집합이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 앞에다 n자 붙이면 뭡니까? 우리 집합의 연산하고 똑같죠. 네. 포항 배제의 원리라고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확률 연산은 계산 방법은 집합하고 똑같습니다. 그림에서 면적하는 거하고 똑같았잖아. 그래서 집합에서 A와 B 합집합의 면적 전체분의 요것은 A의 면적, B의 면적 빼기 교집합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집합처럼 개수, 낱개 사건의 개수를 보면 2의 배수, 3의 배수 그러면요
합이 나올 수 있는 게는 2의 배수 246이랑 그 다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36이랑 6이 공통이네. 6을 빼자. 똑같은 원리예요. 계산 방법은 집합하고 같습니다. 이제부터 보는 차이점, 중학교라면 다른 거, 경우의 수와 차이점,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거. 그냥 똑같이 집합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배반 사건은 당연히 아까 뭐가 없다? 교집합.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비어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신나. 오 추워. 뭐 이상한 밖에서. 뭐 장갑인데. 혹한기야. 바꿀 때 내면. 좋다. 자, 덧셈 정리 문제 보겠습니다. 1에서 24에서 하나씩 20개 구술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뽑을 때 3의 배수, 4의 배수 나올 확률 물어보고 있습니다. 3의 배수 나올 확률 20분의 3의 배수는 6개. 그래서 20분의 6. 4의 배수 5개. 5개. 20분의 5. 공통은 10이죠. 교집합은 한 개밖에 없죠. 20분의 2. 이거 쉽네. 그래서 20분의 하고 교집합 뺀다. 쉽죠? 처음으로 알아봤다 이거. 좋은 교재 못 알아듣는 겁니다. 녹음해놨으니까. 수학경시대 출전 학교 대표 2명을 선발하는데 여러분은 선발된 적이 없죠? 단 한 번도. 될 수도 있죠.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제 딱 놓으면 완벽한데. 자, 2학년 5명, 3학년 7명 응시했습니다. 대표를 뽑은 두 학생이 같은 학생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할 만한. 전체는 따로 2학년이 되려 그러면 전체 중에 2명을 뽑는 중에서 2학년 중에 2명 뽑을 확률 더하기 3학년 중에서 전체 중에 2명 뽑는데요. 3학년 중에 2명이래요.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다 안녕히. 뭐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 껌이네요. 앞부분 내용은 별반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배반 사건이므로 AB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각각 더하면 된다라는 이야기. 오케이 쉽네. 자 봅시다. 동자매로 빨리. 여 사건은 그냥 1 빼기 A 사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이것도 쉽죠? 자, 뒤로 바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확률을 만약에 한 번에 다 끝내버리네요. 원래 이게 양이 얼마 안 돼. 앞에 그 개념 설명한다고 오래 걸렸지. 아니다. 그냥 설명하면 30분도 안 걸리잖아. 아 이거 얼마 안 걸리네. 또 확률이 있는데요, 쌤. 두 번째 단 경우의 수 단원이 3개인데 확률은 2개밖에 없잖아. 두 개밖에. 조건부 확률. 통계는 몇 개예요? 3개. 그럼 끝나요? 중간고사 어디까지인데요, 쌤? 세 개까지. 조건부 앞에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주제 2학기 중간고사 조건부 앞에까지. 5개요. 어, 4개네요. 조건부 앞에. 대부분 조건부에서 끊겨. 2등급. 민규 몇 등급? 1등급. 자 봅시다. 7번. 먹고 살 때. 7번 봅시다. 1에서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장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택할 때 임의로 3장을 동시에 꺼낸답니다. 맞나요? 그때 소수가 적힌 카드를 적어도 소수가 적힌 걸 안 뽑는 것. 그래서 우리의 답은 1에서 소수 아닌 거 쓸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수 아닌 거 한번 봅시다. 10개 중에서 3장을 뽑는다 했으니까 이 확률은 13이고요. 가만있으라. 그 다음에 소수 아닌 거 6개. 1에서 이거를 빼주면 되겠다. 적어두니까. 맞나요? 벌써 끝이네. 쌤 63이었어요. 오늘 치킨 안 먹는 63. 소수 아닌 게 6개 중에 3 뽑는다. 아 맞네. 오케이 있어.
아 헬스 밖에 나온다. 시원하다. 미정은 다음 춥다 시간. 문 닫아라. 여기 딱 적당하다 지금 시원하다. 아 물단 또 잡은다. 미정은 다음 시간에. 다음 이 시간에 연습 문제 한 개만 여러분이 풀어보고 갑시다. 연습 문제 14번. 14번이요. 경로 문제는 눈에 익으니까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쌤 몇 쪽이에요? 연습 문제니까 115페이지. 일단 개념 설명 여기까지 하고 아이, 숙제는 신경 쓰. RPM. 115페이지 115페이지.